유일한 무대이자 최고의 무대 2024 KBF 바둑리그 중계 시작합니다. 해설의 김효곤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규리그의 마지막 라운드인 11라운드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모든 팀들의 운명이 오늘 결정이 됩니다. 네, 결국 마지막 라운드까지 왔습니다. 독주를 하는 팀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보긴 했는데 예상은 조금 벗어나긴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강팀으로 분류됐던 팀이 지금 마지막 플레이오프 진출하느냐 마느냐 마지막 라운드에서 결정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라운드로 이제 최종 순위가 결정이 되는데요.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어떤지 대회 정보와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바둑협회에서 주최 주관하고요. 자, 정규리그 11개 팀이 참가해서 11라운드까지 진행이 되고요. 포스트 시즌은 정규리그 상위 5개 팀이 스텝레더 방식으로 토너먼트를 펼칩니다. 선수 구성은 각 팀 주전 선수 5명, 남자 3명, 여자 2명, 후보 선수 2명으로 구성됩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 초읽기 30초 3회가 주어집니다. 우승 상금은 우승 2천만 원, 준우승 1,800만 원입니다. 자, 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총 11개 팀이 참가를 했는데 앞서 좀 잘할 거라고 예상했던 팀은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이 전년도 우승팀 또 넥스트 월드 울산이 가장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수가 약간의 좀 변동이 있으면서 좀 어려운 시즌이 됐고요. 그리고 전통의 강팀들이 그래도 앞서 나갈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 뭐 전라남도 그리고 부안 붉은 노을 신생팀이긴 하지만 멤버가 워낙 또 좋았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상위팀도 그렇지만 이 한국 바둑 중고등학교의 약진도 눈에 들어오는 시즌이었습니다. 자, 순위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라운드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전라남도 팀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네, 중반부터 무서운 기세로 연승을 거두면서 지금 단독 선두에 올라섰고요. 부천시도 굉장히 좋은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탄한 전력을 보여주면서 상위권의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신생팀인 또 부안 붉은 노을 팀도 역시 탄탄한 멤버를 통해서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고요. 역시 중간팀 이제 마지막 승부를 벌이고 있는 이 플레이오프 마지막 한 장을 놓고 나머지 팀들이 격돌하게 될 텐데 네. 과연 어느 팀이 올라가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국 바둑 중고등학교가 시즌을 더할수록 또 해가 더할수록 승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어떤 선수들이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는 역시일까요? 김정선 선수와 신현석 선수가 다승을 경쟁하고 있네요. 네, 실질적인 랭킹 1위 또 김정 선수 그리고 신현석 선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기존에 있는 선수들과 그리고 신예 선수들이 좀 고르게 활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자 선수들의 순위인데요. 여기도 치열합니다. 정하움 선수와 한유정 선수가 현재 8승 1패로 다승을 다투고 있네요. 네, 이 정하움 선수도 그렇지만 한유정 선수의 이 약진이 굉장히 놀랍고요. 역시 이 신구 조화가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상위권 선수들 중에는 아직까지 또 프로의 꿈을 또 준비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 선수들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 보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대결은 한국바둑 중고등학교와 충청북도의 대결인데요. 충청북도가 사실 이번 시즌 출발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엄청난 뒷심을 발휘하면서 현재 포스트 시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역시 전통의 강호고 그리고 멤버가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마지막까지 분전을 보이면서 플레이오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에게는 정말 중요한 라운드인데요. 오더는 어떻게 나왔을지 대회 현장 모습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KBF 바둑리그 11라운드가 진행되는 대회 현장입니다. 역시 인천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인천팀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박지웅 선수이고요. 자, 조경진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임지혁 선수의 모습도 보입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라운드인 만큼 가장 중요한 라운드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한 판으로 또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욱 긴장감이 도는 대회 현장인데요. 자, 과연 이 11라운드에서 어떤 팀이 승리하면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게 될까요? 자, 11라운드 악지우 선수와 전유진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11라운드에서 충청북도 팀과 한국바둑 중고등학교 팀이 만났는데요. 충청북도에게는 포스트 시즌이 걸려있는 한판 승부가 되겠고요. 한국바둑 중고등학교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시즌 더욱 강력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남자 선수들도 굉장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청소년 선수들 중에 또 이 여자 선수들 굉장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배 선수들과 과연 어느 정도를 좀 보여줄지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 충청북도가 좀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라운드가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좀 대진이 좋은 편일 수 있는데 오늘 한번 승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전유진 선수와 악지우 선수가 만났는데요. 전유진 선수는 항상 잘해주는 선수이고 악지우 선수는 이번 시즌이 데뷔 시즌인데 좀 인상 깊은 내용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네, 악지우 선수는 바둑 가문이죠. 프로 기사가 굉장히 많은 집안 출신이고요. 현재 또 입단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청소년 선수입니다. 이 전유진 선수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번 시즌도 충청북도의 주축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결의 관전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적 전투형과 두터운 전투형이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두 선수는 전투 성향을 짙게 띠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다만 이제 악지우 선수는 좀 두터운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요. 전유진 선수는 아무래도 이 실리를 차지하면서 전투를 벌이는 극단적인 기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박하지만 묵직한 펀치를 주고받는 초중반 전투 이후 미세한 끝내기 대결이 이 바둑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충청북도 팀의 전유진 선수입니다. 이번 달 아마 랭킹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7계단 상승하면서 현재 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악지우 선수인데요. 이 KBF 바둑리그에서 악지우 선수의 대국을 중계했었는데 정말 강하더라고요. 야, 볼 때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또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에 초읽기 30초 3회가 주어집니다. 자, 이 대국 악지우 선수의 흑, 전유진 선수의 백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전유진 선수는 그야말로 경험이 정말 많은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 악지우 선수는 최근에 입단 후보로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악지우 선수 이 직전 또 입단 대회에서 입단 문턱까지 갔다고 볼 수 있어요. 최종 또 여자 연구생 입단 대회에서 최종 4강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머지않아 또 프로 무대에서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유진 선수도 아직 입단에 도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또 입단 대회에서도 격돌을 벌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 KBF 리그 상위권 선수들은 늘 프로로 전향할 수 있는 또 입단 대회를 통과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유진 선수도 입단대 문을 두드린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선수들과 비교해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 전유진 선수와는 또 얼마 전에 또 개인적으로 통화를 한번 했는데 네. 입단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아. 네,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또 방송할 줄 알고 네, 통화를 하셨네요. 그래서 뭐 제가 지켜보고 있겠다 뭐 그 정도로 답변했습니다. 말씀해주신 이 악지우 선수의 입단 대회는 지난 투어에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같은 팀에 속해 있는 임지우 선수와 함께 입단 대회에 출전을 했고요. 공교롭게 또 본선 1회전에서 두 선수가 같은 조였는데 나란히 2회전에 진출을 했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전력이 그 정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한국 바둑 중고등학교가 이 아마추어 리그에 또 입성하면서 학생들의 또 실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몇 시즌이 지났는데 현재 여자 선수들의 전력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의 승수도 하나하나 추가가 되고 있고요. 기존까지는 이 여자 선수들이
이 선배 아마추어 여자 선수들에게 승점을 기록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판단이 됐었는데 네. 지금 악지우 선수도 거의 5할에 가까운 승률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임지우 선수도 또 승점이 있습니다. 악지우 선수가 한 번의 투어를 빠졌기 때문에 현재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유진 선수는 6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제가 2라운드 때 악지우 선수의 대국을 중계했었는데 그때 인터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악지우 선수가 우리 팀은 어차피 여자가 다 이기니까 남자 중에 한 명만 이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주 당돌한 인터뷰입니다. 악주 선수가 늘 이제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고요. 지금 두 기사가 대국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늘 자신감에 넘치는 모습은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선택이 빠른, 조금 더 충고를 하자면 좀 경솔함을 두 선수 다 네. 보완을 한다면 프로 기사가 되더라도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는 재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바둑 스타일도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두 선수 수익기가 굉장히 빠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속기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를 정확하게 봅니다. 김효곤 해설위원이 또 전유진 선수는 어릴 때부터 보셨기 때문에 아마 현재 현존하는 해설자 중에 전유진 선수를 가장 잘 알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떤가요? 네, 뭐 개인적으로도 알고 뭐 그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늘 좀 아쉬움이 있는 좀 선수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전유진 선수가 또 서운하다고 전화 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근데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유진 선수는 마음 먹기에 따라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악지우 선수가 협공을 해가자 전유진 선수가 위로 붙여가는 선택을 했네요. 네, 많이 안 나오는 선택이죠. 최근에는 뭐 협공을 하게 되면 이제 거의 3-3 침입하는 변화가 많이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제 인공지능의 해석은 3-3을 침입하게 되면 5대5 이상은 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투 성향을 보이는 거고요. 이 우변을 좀 붙여주긴 하지만 역시 이곳을 협공을 해서 이도를 공격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변화로 끌고 가려는 또 의도가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유진 선수는 난타전에 능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악지우 선수도 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군요. 네, 악주 선수도 전투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또 네. 프로기사 엄마 아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 수를 굉장히 빨리 봅니다. 자, 오늘 아마 난타전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악지우 선수는 그래도 두터운 쪽을 선호하고요. 전유진 선수는 굳이 표현하자면 조은현 구단과 이세돌 구단을 좀 합쳐놓은 전투 기질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엷은 형태에서 또 수익이 능력이 괜찮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리를 먼저 차지하고 엷음을 통해서 타개를 하고 또 역습을 하는 스타일을 또 즐기고 있습니다. 자, 네. 네, 지금도 전혀 처음 보는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입구자 붙였을 때 3-3을 들어가서 좀 정리를 하는 게 좀 더 편해 보이는데 아예 그냥 붙여서 끊었고요. 뭐 그래프상으로는 좀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5대5의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흑이 일단 먼저 실리를 차지하고 백은 이제 이 한 점을 제압하는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이 백의 두터움이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의 배석은 어떤가요? 지금은 잡긴 했는데 이쪽을 밀림당하게 되면 일단 흑이 그래도 실리는 좀 앞서가는 흐름입니다. 이쪽을 계속 눌러가겠죠. 결국 5대5의 흐름일 건데 이 정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단수 치고 이제 늘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백이 이곳을 받아주고 싶긴 한데 좀 발이 느리죠. 그렇다고 안 받자니 여기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단수 치고 나오는 수들이 굉장히 맛이 나쁩니다. 이 자체는 백도 좀 괜찮은 느낌은 있어요. 네. 그래도 눌러놨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 배석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좀 아쉬움은 있네요. 그러면 배석 관계상 흑이 약간은 기분 좋은 흐름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이쪽을 눌러가는 것이 좀 기분 좋은 흐름입니다. 전유진 선수는 11월에 문경세제배 시니어 여성 최강부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랭킹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우승이 없었는데 아마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대회였고요. 악지우 선수는 머지않아 프로 무대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되면 또 엄마와의 대결을 또 예상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시합에서 만날 수도 그렇죠, 있죠. 가능합니다. 악지우 선수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있었던 입단대회에서 최종 4인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때 입단한 선수를 살펴보니까 이남경 선수가 입단을 했는데 보니까 그 연구생 랭킹은 가장 좀 낮았던 것 같아요. 네. 수도권 연구생 랭킹 1, 2, 3위 그리고 악지우 선수가 예선을 통과해서 마지막 4강까지 올랐었는데 이제 이남경 선수가 3위였는데 입단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1, 2, 3위라고 해서 뭐 실력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그쵸. 때문에 네. 누가 입단할지 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유진 선수가 변을 받지 않고 길을 선택하니까 그래프가 약간은 더 하락을 했어요. 지금도 여기가 이제 기분 나쁘다는 뜻이에요. 전유진 선수가 뭐 이런 흐름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를 늘었을 때 그 다음에 역시 어렵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받아주면 또 여기를 뺏기고 여기를 두자니 이쪽으로 바로 반발을 해왔을 때 이것을 과연 견딜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염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귀 쪽으로 먼저 붙여서 변화를 꾀했습니다. 이건 역시 좀 실리적인 느낌이 있는 수예요. 여기 붙이는 것 자체가 집으로 손해다. 그래서 일단은 반발을 한 거고요. 전유진 선수다운 한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도 전유진 선수와 대국수가 정말 많았는데 독특한 발상을 보여줄 때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아마추어 바둑에 좀 최적화된 느낌을 좀 보여주는 그런 선수예요. 네, 스타일 자체가 네. 전투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또 표현하자면 네, 이 시니어 아마 바둑계 시니어 대부라고 볼 수 있는 또 조민수 선수, 네, 여자 조민수 네,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서로 어떤 생각이 들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두 선수가 바둑을 두게 되면 네. 정말 재밌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이 KBF 리그도 시니어 선수가 참가가 가능할 때 두 선수가 또 대국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죠. 자, 지금도 보시면 이제 이런 데를 붙여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삭감을 겸비한 수인데 지금은 흑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 이제 끊어먹는 게 선수인데 그 부분들이 다 없어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잇고 싸우는 것은 이렇게 젖혀서 오히려 돌이 무겁습니다. 지금 끊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그냥 호구도 되고요. 쉬어가면 오히려 백이 좀 답답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호구 정도로 움직이는 건데 이것도 역시 들여다보거나 단수치면 운신이 좀 거북하죠. 행마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먼저 좀 흔들어가는 모습인데 행마가 그렇게 좋진 않군요. 네,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될지 조금 어려운 장면입니다. 손을 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좀 독특하게 네. 느껴지는데요. 역시 이게 좀 DNA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를 지금 네. 뒀는데 지금도 보시면 이 전유진 선수의 행마들이 이 선악을 떠나서 이 관전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치 이 상대방이 느끼기에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수들을 좀 구사를 합니다. 이 젖바둑의 느낌도 좀 나요. 상대의 신경을 좀 그렇죠. 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를 이제 끊어가겠다는 건데, 그렇죠. 이 싸움 자체가 그렇게 좀 기분 좋은 싸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데 늘 때 이렇게 계속 받아야 되는데
여기를 계속 받는 것도 여전히 밑에 활용이 좀 남아 있고요. 그냥 뛰어나가게 되면 이 싸움 자체가 흑이 못할 이유는 없죠. 여기는 깔끔하게 해결이 돼 있고요. 그러면 애초부터 본다면 그냥 끊어먹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모양을 삭감한다면 이런 데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받을래 물어보는 거죠. 오히려 지금 상변 쪽으로 좀 손을 돌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자,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이 먼저 건드려간 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나 봅니다. 자, 하지만 또 이것이 지금 대국자의 좀 스타일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스타일로 풀어간다면 또 얘기는 달라집니다. 뭐 약간은 무리한 싸움일 수 있지만 결국 힘으로 또 견뎌낸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자, 이제 늘어야 될 거고요. 여기서 좀 어려워요. 여기 막히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잘못하면 이 끊는 수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쪽이 지금 자충이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먼저 이렇게 다 교환을 해버리고 이렇게 두고 뭐 이런 데 붙여가지고 돌파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 오른쪽도 급해집니다. 아래쪽의 베개의 형태가 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아, 맞고 싶은데요. 젖혀갑니다. 네, 물러설 수 없다 이런 뜻이고요. 확실히 백이 조금 더 바빠 보이긴 하네요. 네, 지금 흑은 그냥 나가도 될 것 같고요. 끊었습니다. 악지우 선수도 뭐 전투라면 물러서지 않아요. 끊어가면서 흑의 행마를 구해보는데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게 이렇게 둬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괴롭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를 아예 교환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 받아야 되는데 이쪽 끊으면 다 연결돼요. 그리고 나가겠죠. 흑이 자충을 채울 필요도 없다면 더 좋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백의 때이른 위기입니다. 그래도 단수밖에 없어. 이쪽으로 또 나가요. 여기서요? 어떤 뜻이죠? 가능할까요? 뭔가 자충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악질 선수 지금 이렇게 그냥 단수를 치고요. 네. 이 변화가 조금 두려웠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뚫으면 되죠. 그러면 백이 이제 여기를 잡긴 하겠죠. 근데 이 5점하고 여기 바꿔치기인데 뭐 이쪽은 단수가 선수된다 하더라도 다시 이쪽을 두면은 뭐 여기는 충분히 또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집으로 여기가 훨씬 크죠.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리고 원래 백집이었기 때문에 는 거는 조금 아깝네요. 왜냐하면 돌려치기를 하게 되면 돌이 지금 빈상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것도 돌려쳐서 계속 또 압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양 자체가 지금 이 아래쪽을 다 뚫긴 했지만 아직 못 살아 있어요. 흔들기가 통하는 느낌입니다. 악지우 선수도 조금 더 좋은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전유진 선수가 좀 정신없이 흔들어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회복을 했어요. 지금도 중앙을 치지 않고 네, 여기까지 가나요? 공격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공격이 될까요? 그래도 계속 끌고 나가면서 뭔가를 좀 시비거리를 지금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일단 이쪽을 먼저 좀 교환할 수도 있겠고요. 일단 중앙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켜놓고 그러면 여기는 다 선수라고 봤을 때 흑이 지금 이곳에 찝는 게 선수니까 한 집이 나 있긴 한데 백이 추후에 이렇게 두게 되면 아직 사활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을 나온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막아서 좀 견제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정말 전유진 선수의 스타일을 명확하게 좀 볼 수 있네요. 네. 여기서요 또. 네.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지금 또 여기를 뒀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인 거죠. 일단은 집으로 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여기 집을 깨겠다. 그리고 만약에 좀 강하게 반발을 한다고 하면 이제 이런 흐름도 예상할 수 있는데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 나가는 것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그냥 물러서도 될 것 같고요.
흑이 우선의 이 좌측에 응수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여기는 응수를 해야 됩니다. 옆으로 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일단 흑이 편하지만 백의 입장에서 계속 도발을 할 거고요. 악지우 선수가 얼마만큼 물러서느냐 또 이 부분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전유진 선수가 계속해서 좀 흔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악지우 선수가 이걸 어떻게 견뎌내는지가 중요하겠네요. 과연 여기를 끊을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텁게 둔다면 그냥 여기를 때리는 것도 네, 좋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끊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네. 좀 얇아지나요? 이쪽 나오는 게 좀 신경 쓰여요. 아, 막았습니다. 막은 것도 이제 이곳을 좀 지키는 의미인데 여기를 잇는 게 있기 때문에 악지우 선수가 좀 매력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부분이 좀 선수로 들을 수 있겠고요. 자, 절대 안 당하죠. 여기까지 끊어줬습니다. 네, 바둑은 흙이 많이 두터운 상황입니다. 우변 쪽에 실리가 굉장히 크죠, 확정가가. 여기가 그래도 한 40집, 50집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0집, 네, 여기 20집, 이제 이 모양. 그리고 두터움은 오히려 흙 쪽에서 좀 쥐고 있는 흙이 편한 형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백은 지금 어떤 부분을 흔들어 가야 되나요? 이제 결국 전윤 선수가 노리는 것은 여기입니다. 중앙은 호구를 칠 거고요. 이제 머리를 밀고 나왔을 때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밀고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백이 지금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이 우중앙 쪽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 상변 쪽 여기에 이제 집을 조금 굳혀서 따라 붙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유진 선수가 속한 충청북도 팀은 5승 4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마지막 라운드로 인해서 이 넥스트월드 울산 팀과 좀 순위를 경쟁하겠습니다. 네, 이 충청북도도 전통의 강호인데 이 전체 멤버로 봤을 때는 이번 시즌 성적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초반에 좀 잘 안 풀렸었죠. 네, 초반에 또 연패가 있었고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다운돼 있다, 좀 이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6라운드까지 진행이 될 때 이 충청북도 팀이 1승 4패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막판 4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역시 저력이 있는 팀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번 투어에서 좀 깜짝 놀랐는데 한국 바둑 중고등학교 팀이 넥스트월드 울산 팀을 4대1로 제압했어요. 네, 굉장히 또 이변이 있었던 그런 대국이었고요. 역시 이 청소년 선수들이 좀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 판을 거듭할 때마다 성장하고 있다. 이런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선배인 성인 팀도 이 청소년 팀을 무시할 수는 없고요. 늘 긴장하면서 대국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흑이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아예 변수가 없는 바둑이라고 평가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는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과연 이 우변 쪽, 우중앙 쪽 흙집이 경계선이 어느 정도인가?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어렵겠죠. 두 선수도 계속 개가를 하면서 두고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가 40집. 그러면 이 위쪽까지 난다면 50집은 확보가 돼요. 그러면 60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10집, 이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여기까지 합하게 된다면 15집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집이고요. 이제 이 모양이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여기가 10집, 20집은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럼 45집인데 15집이 부족하거든요. 덤에서 5집을 상쇄시키고 그러면 10집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인 거죠. 지금도 이제 두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이제 여기는 50집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된다. 그래서 악지우 선수도 이쪽을 받을 수 있지만 왠지 이런 곳을 두게 되면 폭으로 봤을 때도 100집이 좀 더 크거든요. 그래서 먼저 지금 건드려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정상적으로 뒀을 때는 이곳에서 싸움 자체는 거의 5대5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악지우 선수도 바둑이 지금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물러서는 것이 어느 정도 선까지 물러서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원래라면 저 형태가 백이 집을 다 지키는 것이 좀 어려울 텐데 그렇죠. 악지우 선수도 분명 바둑이 좀 네. 편하다고 느끼겠죠. 지금 눈목자로 돼 있기 때문에 집을 다 확보하기 또 어렵죠. 지금 형태에서도 여기를 이제 단수 치면 이제 잇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도 좀 물러서는 느낌이에요. 좀 쉽게 처리를 네.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건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잇고 이렇게 두고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이런 정도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타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교환하고 두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악지우 선수가 걱정하는 것은 여기를 뒀을 때 이제 때리는 거예요. 전유진 선수는 아마 이렇게 반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돌 전체를 공격하는 것. 네, 초입계도 몰려있기 때문에 이 판단이 어려운 겁니다. 자, 일단 악지우 선수가 물러서는 것을 택하면서 그래프는 약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둑이 유리할 때 지켜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렇게 물러나기만 하다 보면 생각보다 차이가 미세할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자, 일단 늘어서 최대한 확보를 할 거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고 받아주고 이런 식 정도가 된다면 네, 이거는 흑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날일자까지 가지 않았어요. 네, 좀 더 확실하게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부분적으로 본다면 날일자가 조금 더 밀고 들어가는 느낌이죠. 날일자를 두고 내 입구자를 붙였을 때 여기를 이제 찝은 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2단 젖혀서 최대한 둘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고 그냥 이 정도로 둔다. 이거는 집이 다 된 거예요. 40집 났습니다. 흑이 뭐 위쪽에 단수 교환 하나 해놓고 계속 밀고 들어갈 순 없나요? 저 이런 거 젖혔을 때 이제 단수하고 이제 만약에 이쪽이 선수가 된다고 하면 이제 밀고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를 끊겼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교환되고 과연 여기를 뒀을 때 이제는 오히려 손을 빼고 또 큰 자리를 갈 수도 있죠. 네, 이것도 좀 염려는 해봐야 됩니다. 자, 생각보다 악지우 선수가 백의 집을 많이 지우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의 집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거 정리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쪽 끊어요. 여기서 끊어가요? 그거는 일단 반발을 하겠죠. 일단은 안쪽으로 단수를 쳐놓고 밀고 나올 겁니다. 이거 참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둑이 지금 심상치 않아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유진 선수가 지금은 두 선수가 이제 초입기에 몰려 있고요. 분명히 이 초중반 진행은 흑이 유리한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초입기에 몰리면서 이 또 전유진 선수가 장기가 시간 공격을 합니다. 그쵸. 네. 제가 많이 당해봤어요. 본인이 수를 길게 보는 것은 별로 개의치 않아요. 최대한 짧게 속기로 두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거죠. 전유진 선수는 본인이 확실한 수익기가 돼서 둔다기보다는 상대도 어렵기 때문에 좀 흔들어가는 느낌이 그렇죠. 있죠. 그런 배짱이 굉장히 또 승부호흡이 좋은 선수입니다. 지금 이제는 5대5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좀 생겼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된다고 하면 이게 얼핏 보면 흑도 잘 막았거든요. 그런데 이 백이 살이 많이 붙었어요. 그리고 흑돌이 이런 곳에 와 있다고 한다면 여기도 발언권이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부분 없어졌고요. 오히려 백집이 좀 살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경계가 좀 정리가 되었는데요. 바둑은 5대5가 되었고요. 이전까지는 엄청난 난전이었는데 이제는 끝내기 승부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큰 자리를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곳 교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흑이 먼저 둔다면 여기 이런 치중이 좀 있었어요. 두면 여기를 붙여서 정리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곳을 들어갔을 때 반대로 둔다면 여기는 한 칸 띄어서 끝내기를 최대한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백을 좀 괴롭혀 볼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사라졌네요. 네. 지금도 압박하죠. 네, 지금 여기를 둔 것도 공배를 이어라 이런 뜻인 거고요. 그래서 깊이는 못 들어갑니다. 이쪽이 끊어지게 되면 이 돌들이 전체 사활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선수가 앞서 관전 포인트로 짚어주신 것처럼 묵직하게 주고받다가 결국은 미세해졌습니다. 네. 두 선수는 상대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펀치를 늘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 대국의 진행도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기분 좋은 선수 끝내기를 다 교환을 하겠다 이런 뜻인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을 이제 찔러서 먼저 정리를 할 수도 있겠고요. 전체적인 끝내기로 본다면 여기가 가장 큰 자리가 되겠습니다. 붙이는 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상변 쪽, 네, 오른쪽, 왼쪽, 그리고 나서 여기 느는 정도. 네, 이제 중앙 끝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네.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젖힙니다. 네, 보통이라고 하면 느는 건데 일단은 젖혀서 끝내기를 했고요. 아예 그냥 젖혀서 있겠다는 뜻인가요? 네, 근데 이거는 찬성하기가 좀 어려운 수입니다. 그냥 늘면 막는 게 싫다는 걸까요? 젖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가 된다면 또 선수를 잡을 수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악주 선수가 좀 염려하는 것은 네. 이제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 이제 사활 자체가 좀 걸리는 거를 염려를 하는 거죠. 근데 이쪽을 선수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긴 먹여칠 거고요. 아직 여기 사활 조심해야 됩니다. 백이 이제 끊게 되면 네, 여기를 둬야 되는 거죠. 만약에 끊었을 때 이 부분이 교환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는 못 삽니다. 여기는 이어도 아래쪽이 살아있다고 본다면 그래서 사활관계상 젖혀 이은 게 아닐까 하는 네, 예상을 해봅니다. 이 자리를 확실하게 선수로 교환하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중앙 끝내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도대체 몇 집이라고 계산하긴 어렵겠어요. 그렇죠. 일단 여기는 때려야 되고요. 아직은 미세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제 넣는 안 봤습니까? 크지 않을까요? 지금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여기를 때려내는 게 네. 4집이고요. 5집입니다. 근데 여기는 다 집이 되니까 곱하기 2가 들어가야 돼요. 8집, 9집, 그냥 10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말을 방비를 하면서 이쪽에 역끝내기를 방비하긴 했지만 지금처럼 중앙 쪽을 찝히는 게 아픈 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차피 오른쪽 왼쪽이 지금 맞보기예요. 그러면 작은 자리입니다. 양쪽에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큰 자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를 때려내는 게 굉장히 큰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끝내기가 이 중앙 부분 그리고 이 상변 쪽 말고는 크게 둘 데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데 때리는 곳이 이제 훨씬 큰 자리가 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리보다 이 자리가 훨씬 더 못하다는 거예요. 비마 8집 끝내기가 아닙니다. 박지우 선수가 상변을 선택하고 나니까 처음으로 백의 그래프가 확 올라갔는데요. 지금도 정리하고 여기 그리고 여기는 먼저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고요. 그쪽을 막았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선수가 되는 거죠. 네, 사활이 걸립니다. 여기를 끊기면 도도 이제는 막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내기를 당합니다. 백이 좀 기분 좋은 선수 끝내기 자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그만큼 이제 큰 자리가 됐던 거죠. 이제 전진 선수가 또 노련하게 두터운 자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흙이 이쪽으로 왔다면 여기를 선수하기가 어려워요. 찝었을 때 이제 끊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도 두텁게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두고 싶긴 하지만 반발을 좀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전유진 네. 선수는 손바람을 내면서 지금은 나한테 넘어왔다. 이제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워낙 오래 보셔서 그런지 딱 그 전유진 선수의 대국하는 모습이 그려지시나 봐요. 네. 안 봐도 다 보이는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 이 중앙을 선택하고 나니까 바둑은 다시 미세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분으로 봤을 때도 네. 주도권은 백이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네요. 움직임이 좀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백이 유리한 형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역시 지금 여기랑 이 우상기와 중앙이 지금 맞복이라는 거죠. 우상기를 뺏기더라도 중앙을 두게 되면 확실히 앞서 있다. 이런 계산인 거고요. 지금 보시면 백이 만약에 여기를 두게 되면 여기 15집 났습니다. 네, 17집. 거의 20집이 난 거예요. 처음 네. 그 형태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정말 많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하변 흙이 뚫고 들어오면서 초반부터 우위에 설 수 있는 모양들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똘똘 뭉치면서 다 쌈짓 뜨고 사는 네, 돌이 공배 위주로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이 정리되고 나니까 뭔가 변수가 생길 만한 끝내기는 크게 보이지 않는데요. 네, 오히려 전유진 선수의 승리가 유력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백이 승리를 한다면 학주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타격이 좀 있을 수도 네. 있겠어요. 초반에 크게 성공을 했던 한 판인데 뭔가 순식간에 역전이 된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두 선수가 서로의 펀치력을 좀 의식하면서 비교적 좀 무난할 수 있는 그런 진행들로 갔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역시 이 노련미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 선수가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실히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악지우 선수는 이 프로기사의 딸이기도 한데요. 권효진, 위혜량 부부의 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사들이 또 본인의 자식을 바둑을 가르치는 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 바둑 중고등학교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곤 해설위원은 좀 어떠세요? 저 아이를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일부러 다른 학원에 보내기도 하던데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최철환 구단도 직접 또 지도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뭐 물론 집에서 뭐 대국을 해주고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네. 직접 가르치는 거는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아빠의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선생님의 역할과 아이가 좀 혼동을 일으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악주 선수의 제 조부 되시는 분도 권감영 프로 스승이신데 고인이 되셨지만 네. 가장 어려웠던 것이 이 권효진 감독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그렇군요. 늘 또 그렇게 하셨고요. 자,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 이거 악주 선수 좀 아쉽네요. 이제 감독님한테 좀 꾸중을 들을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이 상변 쪽의 처리 부분이거든요. 이 지금 악주 선수의 능력 그리고 이 수일기 능력치로 본다면 분명히 좌상기 쪽을 좀 유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바둑이 좋다 보니까 쉽게 지금 처리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도 그렇고 중앙 쪽도 뭔가를 하긴 했는데 지금 오히려 백집이 굉장히 불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 바둑에서 흑이 지금 끝내기를 한 것이라고는 이 부분, 이 우중앙 쪽 집을 지킨 거 말고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 오른쪽 우변 쪽은 어느 정도는 흑집이 좀 확보되는 상황이었고요. 아무래도 악지우 선수가 이 초반 성공에 좀 취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판단력 그리고 결정력에 대해서 이 지도를 하고 있는 사범들이 이야기를 좀 해주겠네요. 반면에 전유진 선수는 늘 그렇듯 본인의 스타일대로 견뎌냈어요. 네. 늘 이런 전투형의 기사들은 좀 바둑이 불리해져야만 뭔가 또 힘이 좀 솟아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유리할 때 더 어려워하는 선수들도 있죠. 네. 바둑 자체가 이제 유리한 것을 지키는 게 더 어려운 과제가 되는데 오늘 바둑도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전유진 선수가 승리를 가져간다면 충청북도는 힘을 더 얻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넥스트월드 울산과 승수가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승수가 높은 충청북도 팀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한 판 한 판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네, 역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바둑중고등학교가 지금 이 리그를 출전한 이후에 이 여자 선수들의 전력이 가장 높이 평가받고 있거든요. 입단 대회로 갔을 때 본선 이상의 진입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악주 선수가 우스갯소리로 남자 선수들만 잘하면 네. 된다. 뭐 이것도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아마추어 선배 기사들을 이기기에는 이 남자 선수들이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좀 승점을 기록하는 것은 이제 많이 쫓아왔다. 네. 내년은 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 선수들이 기량은 뛰어나지만 또 선배 기사들을 보면 오늘 대국한 전유진 선수도 그렇고 실전 경험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유진 선수가 늘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 시즌도 보면은 패점이 제법 있는 것 같은데도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고요. 전유진 선수가 또 이 방송을 챙겨 볼 것 같기도 한데 전유진 선수가 입단대회 곧 나간다 그랬잖아요. 네. 뭐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 두 선수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수정을 한다면 이 두 선수 중에 프로기사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와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두 선수 모두 오늘 방송을 꼭 챙겨보고 수정을 빨리 하는 선수가 입단을 더 빨리 할 수 있겠네요. 네. 악지우 선수는 조금 더 과감하게 얘기한다면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워낙 또 프로기사에 따르면 주변의 기대도 클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자, 지금 패싸움이 좀 진행되고 있긴 한데 승부와는 좀 무관한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바둑 자체는 굉장히 지금 미세합니다. 이쪽을 굴복하는 것. 여기가 지금 이 굴복시키는 것 자체도 끝내기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왠지 모르게 좀 기분 나쁜 느낌이 있거든요. 굳이 안 쳐도 됩니다. 여기가 젖혀 이어지고 백돌이 이쪽으로 오더라도 흙이 안 지켜도 관계는 없습니다. 수가 나진 않나요? 네. 그런데 심리적으로 좀 기분 나쁜 게 있죠. 일단은 모양이 뭉치고 무언가 있나? 또 이런 느낌은 실전에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또 흔들리는 부분이 있고요. 네, 지금은 미세하긴 하지만 전진 선수의 승리가 확정적이고요. 끝내기만 좀 조심한다면 뭐 역전까지 이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두 집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끝내기가 큰 끝내기가 없기 때문에 이러면 역전은 힘들겠습니다. 이 두 선수가 끝까지 수순을 진행시켜서 개가까지는 갔는데요. 차이가 조금 좁혀지긴 했지만 승부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전유진 선수와 악지호 선수의 11라운드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국은 전유진 선수가 반집을 남겼군요. 네, 마지막에 좀 물러선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차이는 좀 좁혀졌습니다.
아, 이렇게 복잡했던 바둑이 결국은 반집으로 마무리됐다는 것도 신기해요. 네, 역시 두 선수가 기량 자체가 지금 뭐 전주진 선수는 설명이 필요 없고요. 네. 악지우 선수도 지금 여자 아마추어 기사들 중에 거의 최상위권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 내용 면에서도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충청북도 팀의 전유진 선수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팀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충청북도 팀이 5대 0으로 승리를 거뒀군요. 네, 충청북도가 좀 유리하긴 하지만 뭐 이 결과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한국 바둑 중고등학교의 성장을 본다면 그래도 한두 판은 좀 가능성이 있었는데 역시 중요한 판이기 때문에 이 충청북도 선수들이 이를 악물고 대국에 임한 것 같습니다. 아, 역시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어서 그런지 충청북도 팀이 이겨야 할 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결정적일 때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충청북도가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네. 막판에도 보여줬지만 결국 이제 이 단기 승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1부에서 준비한 대국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2부에도 재미있는 대국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